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이 원했던 강렬한 그림을 선보이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카라바조가 돌연 사형수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카라바조의 명성이 추락하는 계기가 된 건 놀랍게도 그림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교황청 소속 변호사가 카라바조에게 가문 예배당을 장식할 성화를 주문했는데요.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성당이 발칵 뒤집혔어요. 완성작을 일단 보시죠. 성모의 죽음이라는 그림인데 네. 이 그림이 왜 논란이 됐을까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왜 논란이지? 너무 사람이 죽었는데 모여들었나? 너무 사람이 그냥 죽은 거죠. 성모 마리아인데. 원래 이렇게 죽으면 안 예쁘게 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약간 신격화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은 그림 속의 성모를 보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부패해서 부풀어 오른 배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맨발까지 진짜 정말 현실적이긴 해. 거룩하게 죽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사실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이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성당은 그림을 재단에 걸 수 없다며 거부했는데요. 거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지? 카라바조의 특징 중 하나인데 모델 캐스팅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모델 자체가 파격적이라고? 네. 정답. 네, 미주 씨. 정말 시신? 누구의 시신? 누구의 시신? 누구의 시신? 에이 설마 시신인데. 그렇게 썼겠어. 해봐요. 맞는 것 같은데요? 정답. 네, 영탁 씨. 성모 마리아 얼굴이 네. 매춘부? 영탁 씨. 정답입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왜? 굳이? 정답은 바로 카라바조가 죽은 매춘부를 성모로 그렸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머. 그림이 공개되자 카라바조가 강에서 익사한 매춘부의 시신을 건져 올려서 성모를 그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로마 전역에 파다하게 퍼집니다. 성당 측은 어떻게 감히 매춘부의 시신을 성모 마리아로 둔갑을 시키냐라면서 분노를 했다고 하죠. 결국 성모의 죽음은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성당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카라바조에 대한 비난은 성당뿐만이 아니라 일부 동료 화가들과 성직자들까지 카라바조를 향해서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이처럼 잇따른 그림 퇴출 사건은 카라바조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분노가 화실박 로마 길거리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카라바조는 로마의 뒷골목을 휘저으면서 온갖 범죄 스캔들을 벌이고 다닙니다. 대체 어떤 사건들을 벌였는지 보실까요? 아스파라거스를 시켰는데 마음에 안 든다며 접시 던짐. 와. 경찰관에게 돌 2점. 남의 집 창문에는 왜 돌을 던진 거지? 와. 와우. 저질이 많이 했네. 너무 많은데요? 정말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로마의 법원 기록에 따르면 카라바조는 불법 무기 소지와 상습 폭행, 살인 미수 혐의로 무려 10차례 이상 사건에 연루됐고요. 감옥에 갇힌 것만 6건에 달했습니다. 이때부터 카라바조의 이름은 범죄 기록부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카라바조가 범죄 행각으로 악명을 떨치던 어느 날 그는 로마 화단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뜻밖에도 그를 열렬히 후원하던 귀족 가문과의 인연에서 시작되는데요. 당시 교황청의 재정을 관리한 거대 은행가였던 빈센초 주스티아니는 카라바지오의 그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을 너무 아낀 나머지 커튼으로 가려두고 VIP 손님들에게만 보여줄 정도였다고 해요. 그가 아꼈던 카라바조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네. 사진 같아. 진짜 사진 같아. 이 그림은 승리의 큐피드라는 작품으로 사랑을 상징하는 큐피드가 악기와 갑옷 그리고 왕관을 발 아래 밟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사랑이 이긴다. 그렇죠. 사랑이 예술과 전쟁, 권력을 모두 이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카라바조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자 이걸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당시 카라바조와 경쟁하던 화가 조반니 바글리오네입니다. 이렇게 카라바조를 향한 질투심이 가득했던 바글리오네가 카라바조를 저격하는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와. 와. 이 작품은 천상의 사랑과 세속의 사랑이라는 그림인데요. 오른쪽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카라바조가 그린 큐피드였죠. 아. 그렇다면 왼쪽 바닥에 깔린 악마의 얼굴은 누구일까요? 카라바조. 카라바조? 바로 카라바조의 얼굴입니다. 카라바조와 큐피드를 바닥에 깔아 뭉개고 그 둘 사이를 천사가 가로막는 모습을 묘사했죠. 근데 바글리오네는 도대체 이런 그림을 왜 그린 걸까요? 당시에 이 그림 속 큐피드의 모델이 카라바조의 조수였고요. 카라바조와 큐피드의 모델이었던 그의 조수 사이에 동성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바글리오네가 이를 노골적으로 비꼬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했던 것이죠. 디스 한 거네요. 그렇죠. 야, 저 카라바조가 저걸 참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카라바조는 바글리오네를 조롱하는 풍자 시를 써서 로마 광장에 뿌렸습니다. 와. 바글리오네야, 넌 멍청이고 네 그림들은 조잡한 쓰레기야. 닭들도 비웃을 지경이다. 네 그림으로는 절대 한 푼도 벌지 못할 거야. 가련한 무지렁이에 불과한 주제에 자신이 대단한 거장이라 믿다니. 넌 회화의 수치다. 대놓고 그냥 옛날에도 글과 그림으로 디스전을. 맞아요. 되게 직설적이다. 네. 카라바조는 이렇게 바글리오네를 실력이 없는 짝퉁 화가라고 조롱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결정타? 결정타. 카라바조는 바글리오네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그 천 조각으로 땡땡땡라고 말했는데요. 그림 그리는 천으로 뭘 하라고 했을까요? 자, 지원 씨. 차라리 그 천 조각으로 똥이나 닦아라. 와, 맞을 것 같아. 아, 지원 씨. 정답입니다. 대박. 카라바조는 바글리오네에게 캔버스 천으로 뒤나 닦으라면서 모욕감을 줬죠. 그래서 이에 분개한 바글리오네가 카라바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야. 그 결과 카라바조는 로마의 한 감옥에 수감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명예훼손은 그 바글리오네가 먼저 한 그러니까. 건데 시작은 먼저 했잖아.
왜 카라바조만 고발당해? 그게 사실 로마에서는 화풍을 비꼬거나 그림 속에 상대방의 얼굴을 넣어서 비하하는 건 화가들 사이에 흔한 기싸움이나 예술적인 비판으로 용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림은 널리 퍼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특히나. 그런데 말이나 글은 멀리 퍼져나가서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근데 당시에 명예훼손죄가 평생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화단에서 쫓겨나서 노예선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한 거죠. 와. 그런데 그때 그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카라바조를 발굴하고 후원했던 델몬테 추기경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카라바조를 왜 찾아갔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봤는데요. 카라바조,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어. 전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다시 돌아가도 또 씨를 뿌릴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아. 바글리온의 후원자가 자네 때문에 작업이 중단됐다고 단단히 화가 났어. 저도 성당 작업 못 끝내면 당장 계약금을 물어낼 처지예요. 돈도 날리고 노예선에서 평생 노를 젓게 될 거라고요. 그 귀한 손이 노를 젓다가 망가지는 건 로마의 큰 손실이지. 자네가 이곳을 나갈 방법이 하나 있긴 해. 그게 뭐죠? 그림 한 점만 그려주면 바로 빼내주겠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캔버스를 준비해 주세요. 알겠네. 카라바조가 위기에 처하자 델몬테 추기경이 나섰고 그 결과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달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나왔어요? 됩니다. 네. 이처럼 델몬테 추기경은 카라바조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해결사 노릇을 했죠. 그런데 델몬테 추기경이 카라바조의 뒤를 봐주면 봐줄수록 카라바조의 막장 행동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가장 엄격한 금기까지 건드리게 되는데요. 바로 귀족까지 폭행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귀족을 폭행하는 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지어 손이 잘리는 극단적인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번에도 로마 바티칸의 법률가인 공증인까지 공격한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공증인을 폭행했다는 건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구원투수가 등판을 합니다. 이번엔 델몬테 추기경이 아닌 교황 바오로 5세의 조카인 보르게세 추기경이었습니다. 보르게세는 자신의 삼촌인 교황 바오로 5세의 초상화를 카라바조에게 맡길 정도로 역시 카라바조의 열렬한 광팬이었습니다. 보르게세 추기경은 카라바조를 많이 좋아했나요? 아, 그럼요. 모르게세 조기경은 예술 마피아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소직광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주세페 체사리라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 화가의 작업실에 카라바조의 초기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갖고 싶어서 체사리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그게 왜냐면 나중에 그 풀어주는 대가로 그 그림을 다 받았죠. 와, 멀리 생각한 거네. 지금. 네. 그래도 덕분에 로마 그 모르게세 박물관이 전 세계에서 카라바조 작품이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카라바조의 잇따른 악행은 결국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결정적 사건을 불러오게 됩니다. 카라바조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결국 일어나 거기까지 버렸네. 가버렸네. 네.
피해자는 라누초 토마소니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사실 오래전부터 악연이 깊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칼을 뽑아서 결투를 벌입니다. 결투는 비극을 불러왔죠. 카라바조가 토마소니의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찔렀고 결국 토마소니가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살인 사건인데 이번에도 그럼 권력자들이 좀 관여를 해주나요? 살인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살인은 조금 네. 빼주기가 힘들지. 맞습니다. 이번만큼은 카라바조의 막강한 후원자들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황청에서는 카라바조에게 참수형을 선고합니다. 심지어 로마 영토 안에서 누구든 카라바조의 목을 베어오라고 공포하죠. 로마 최고의 스타 화가가 하루아침에 공개 수배범이 된 겁니다. 그런데 카라바조는 삼엄한 수배망을 뚫고 로마를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카라바조가 변장을 하고 마차나 수행단에 섞여서 로마를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또 누가 도와줬나? 그를 후원해 오던 한 가문이 그의 도주를 도왔다고 합니다. 와. 바로 이탈리아의 명문이었던 콜론나 가문인데요. 콜론나 가문은 카라바조가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 살인자를 왜 도와준 거예요? 사실 스타성 있는 화가를 자신의 후원망 안에 두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화적 자산이었습니다. 당시의 귀족 가문은 어떤 예술가를 후원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그들의 위신을 겨루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카라바조는 콜론나 가문의 도움을 받아서 도피한 곳은 나폴리였습니다. 아, 나폴리. 카라바조는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콜론나 가문에게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 도중에 비로소 예수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라바조의 화풍은 인물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더 어둡게 변했죠. 네. 이는 그가 도망 중에 겪은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